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요. 조슈아 과학 3학년 1학기 노트 정리한 책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박수 쳐야 돼요. 자, 그럼 완성이 됐는데 이 책자를 선생님이 프린트는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선생님이 공방에 가서 철해서 둘 거예요. 그러면 시간 되는 학생들은 와서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개씩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복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복사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한 7부 정도 복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6명 학생 나눠주면 제 거 하나 딱 해서 7개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하나씩만 딱딱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번 시간에는 감각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 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눈동자에 있는 외울 게 엄청나죠. 오늘은 이 눈동자의 이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해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사실은 감각 기관에서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그림에서 그대로 설명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직접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눈이 너무 커요. 그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화이트데이인 것 같은데 사탕 같아요. 그죠? 자, 사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눈알이에요. 사탕이에요. 눈깔 사탕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요, 제일 큰 동그라미가 있고 안쪽에 2개의 막을 더 그려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총 막이 3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막이 있는데 3개의 막 중에서 제일 바깥쪽을 공막이라고 불러요. 공막. 공막은 제일 바깥쪽인데 사람 눈동자로 보면 그 흰자위, 허연 눈동자 위로 뜨면 흰자위가 보이잖아요. 그죠? 무섭죠? 그게 공막입니다. 제일 바깥쪽 테두리니까 이 눈동자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안쪽에 맥락막이라고 시커먼 막이 있어요. 맥락막이라고 까만 막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보니까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암실 효과가 있어요. 암실 효과. 암막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왜 커튼 칠 때 어떤 집에는 이 암막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깜깜하게. 햇빛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낮에도 잠자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암막이에요. 그리고 암막 앞쪽에 또 무슨 막이 있냐면 바로 암막 앞쪽에는 망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망막. 그럼 이 망막에 상이 맺히거든요. 근데 이 망막에는 시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깔이나 영상이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시세포가 굉장히 많은 곳을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황반. 그리고 시세포가 아예 없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점이라고 불러요. 자, 이 막 3개 꺼놓고 이름들이 몇 개 나와요. 공막, 맥락막, 망막. 망막에는 황반과 맹점. 그렇게 해서 이름이 5개나 나오죠. 그죠? 공막은 제일 가에 있는 눈동자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동자의 흰자입니다. 맥락막은 안막 효과. 망막은 시세포가 존재하는데 황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곳 있죠.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곳은 황반에 상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맹점에 상이 맺히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니는 그게 맹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맹점이라는 뜻은 니는 그 부분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왜? 맹점에는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필요한데 없다라고 쓸 때 맹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맹점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맹점에는 왜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냐면 이 맹점 장소 뒤쪽으로 시각신경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각신경. 그러면 시각신경이 넘어가기 위해 바로 앞에 시세포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점에는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모르고 발로 찼어요. 자, 그래서 시각신경이 있는 쪽은 그렇죠. 요 지점에는 시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름 많이 외웠죠. 공막, 그리고 맥락막, 그리고 망막, 황반, 맹점, 시각신경.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보게 되면 앞부분입니다.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제일 앞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각막. 자, 이 각막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각막이죠. 나머지 부분을 뭐라 그래요? 바로 공막이라 그러죠. 공막과 각막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막 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거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게 좀 톡 튀어나와 있죠. 그죠? 다른 막보다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는 이 수정체라는 게 놓여져 있죠. 수정체는 굴절을 일으켜서 상이 망막에 맺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끔 뒤에 잡아주는, 옆에 잡아주는 게 있죠. 그죠? 수정체를 움직이는 얘를 선모체다라고 부릅니다. 선모체. 체자 조심해야 돼요. 어이하고 나중에 아이도 나와요. 홍채는 아이입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조심하기 위해서 커튼처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림막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는 홍채다라고 부릅니다. 홍채. 잘 안 보이시죠? 땡깁니다. 홍채. 홍채자의 채자가 아이죠. 아까 선모채는 어이죠. 아이, 어이, 쌤 받아쓰기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아이가 홍채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홍채와 홍채 사이에 실제로 빛이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동공. 이 동공이 열렸다. 동공이 풀렸다. 그럼 죽은 거네. 그럼 곤란하네. 그죠? 자,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 곤란. 그 다음에 눈동자 안에는 이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리체라는 어떤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유리체. 유리체도 어이죠. 그죠?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홍채의 움직임과 또 이 수정체라고 부르죠. 렌즈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와 다 채자가 이렇게 돼요. 그죠? 홍채만 아이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홍채, 수정체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각이 성립되는 햇빛이 들어오면 각막을 통과해서 동공을 통과해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일어난 다음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에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망막의 시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홍채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거리 조절을 하는 수정체에 대한 거. 자, 두 가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밝기 조절입니다. 자, 사람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람 눈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 눈동자에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동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동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흑갈색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홍채입니다. 홍채. 그러면 동공이 이렇게 작게 열렸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눈인데 자, 어두운 데 들어가게 되면 동공이 확 열려요. 왜? 어두운 데는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동공이 이만큼 열리겠죠. 그러면 동공이 작을 때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동공이 작고 대신에 홍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동공이 작아지면 홍채는 늘어나고 동공이 커지면 홍채는 줄어드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사람 눈이. 그죠? 근데 사람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모였다가
풀렸다가 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려요. 근데 동물들 중에서는 눈동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죠? 옆으로. 이거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혀요. 옆으로 여닫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도 순식간에 이게 열고 닫혀가지고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고양이나 동물들 눈 보면 우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반짝반짝 빛나 무섭죠. 밤에 보면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홍채 파트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밝은 곳에 있을 때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축소되고 대신에 홍채가 늘어나는 것을 요즘 홍채 확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이걸 이완이라고 배웠어요. 이완. 홍채가 늘어나고 동공이 축소되고, 어두운 곳에는 반대입니다. 동공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홍채가 수축이 되겠죠. 홍채가 수축됩니다. 그러면 홍채를 외우든 동공을 외우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바로 되겠죠. 쌤은 동공을 이해해. 밝은 데는 빛이 적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공이 작아져야 되겠죠. 어두운 데는 빛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요즘은 영화관에 가게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도록 몇 단계의 조명 시설이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예전에 영화관에 들어가면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영화관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홍채가 수축되면서 동공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눈이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수정체의 두께 조절입니다.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됩니다.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근시인 사람 있죠. 안경 끼는 사람. 안경 끼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컴퓨터겠죠. 컴퓨터나 폰을 너무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걸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겠죠. 그러면 이 두꺼워진 상태가 다시 얇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먼 산도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을 보더라도 먼 산도 봤다가 다시 봤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먼 산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부들, 배 타는 사람들은 진짜 멀리까지 본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만 바라보다 보니까 수정체가 얇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까이에 보려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에 비해서 멀리 보려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죠. 그러면 이 수정체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선모체라고 했죠.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선모체거든요. 선모체 앞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게 선모체입니다. 그럼 사실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수정체가 이게 수축이 되죠. 수정체가 수축이 되면 선모체도 함께 수축이 돼요. 선모체랑 수정체는 함께 움직여요. 대신에 누가 늘어나겠어요? 진대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빛의 밝기 할 때는 홍채와 동공을 반대로 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모체와 수정체를 같이 외워야 돼요. 수정체가 수축하면 선모체도 수축. 수정체가 늘어나면 확대되면 선모체도 이완이 됩니다. 여기서는 늘어나는 걸 또 이완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그러면 둘 다 늘어나면 누가 줄어들어요? 중간에 있는 진대가 줄어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느냐 하면 어두운 영화관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와서 먼 산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죠. 밝은 곳에 나오게 되면
동공이 작아져야 되니까 동공이 작아지게 되면 홍채는 확장이 돼야 되겠죠. 밝은 곳에 나오면 홍채는 확장이 됩니다. 또 먼 산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니까 선모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완이 되겠죠. 선모체 이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동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뭐 시각에 대해서 뭐 많이 사라졌어요. 내용 자체가. 이거 말고 또 더 어려운 내용들도 섞여 있었는데 카메라와의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130쪽 마저 설명할게요. 피부 파트. 자, 피부에는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뭐 이걸 다 느낀다 그러죠. 그걸 감각이라 그래요. 그죠? 감각이 예민한 사람도 있고 덜 예민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보면 이 감각을 느끼는 감각점인데요. 이 감각점의 개수가 많은 곳이 있어요. 입술이라든가 손끝보다 입술 끝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검사하는 사람들 보면 진품 이거 보는 사람들 보면 다이아몬드를 입술 끝에 살짝 대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입술에 감각점이 많아서 이게 매끄러운지 안 매끄러운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감각점들은요 각자 거밖에는 체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은 통점이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요. 눌리는 것은 압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거 이런 거 느끼는 거는 촉점에서 느껴요. 차가운 거는 냉점, 따뜻한 것은 온점에서 느낍니다. 결국 각자 느끼는 지점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픈 거 통증을 받아들이는 건 통점, 눌리는 거 압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압 이런 거 눌리는 거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매끈매끈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거는 촉점, 차가운 거는 냉점, 따뜻한 건 온점 이런 순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이 순서로 썼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통점의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압점, 촉점, 냉점, 온점. 그래서 뜨거운 거는 생각외로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수 많은 거 순서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책 페이지를 보니까 뭐 그것까지 나오진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점들은 어디에 분포하느냐 하면 사람의 피부가 있으면 피부의 표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피 아래쪽 진피 부분에 이 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들이 온몸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의 개수가 부위별로 다릅니다. 사람의 등 쪽에는 이런 점들이 적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누워서 잠잘 때 등이 조금씩 베겨도 잘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손끝이나 예민한 곳은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 감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